안녕하세요. 메가다릭트 소속의 전성우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메가다릭트 본사분들을 포함해서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오픈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계약에 이어서 그 외에도 성공적인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행복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이 아직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메가다릭트 본사에서 업무 지원하고 홍보 등의 많은 부분에서까지 지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편하게 영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덕분에 영업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음악하고 매우 가깝게 지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제가 금융 전문가가 된 것은 메가다이렉트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즐거움을 찾기 시작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제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낯선 분야이기도 해요. 근데 메가다이렉트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하는 즐거움을 천천히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월급을 모아서 저한테 필요한 것들이나 저한테 관심 있는 것들도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몇 개월 지내다가 조복목 대표님께서 저한테 보험 설계사 시험 공부를 제안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되고 나면 그 수익금을 장애인 부모연대에 기부하고자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장애인 본인 혹은 그 장애인의 가족분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보험가입서에 장애인 고지사항이 삭제되었는데 여전히 보험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종합보험하고 연금보험뿐만이 아니고 보험 청구와 관련된 문의들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또 그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하고 같은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자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효율적으로 자녀에게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장애인 자녀 증여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직접 증여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줄 시에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주는 물건이다 보니까 가장 큰 위험으로는 역시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돈들을 현금으로 집에 숨겨놨는데 그 몇 가지 이유로 현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그 다른 방법으로는 또 신탁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해서도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신탁의 경우에는 원금은 건드릴 수 없게 되고 이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원금을 사용하려 한다고 해도 한도는 매우 낮고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증빙도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은행 이자가 높았을 시절에는 신탁 증여도 효율적이었겠지만 은행 이자가 그리 높지 않은 요즘에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왔을 때 지금까지 본 방법으로는 보험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제46조 8호에 보면 장애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4천만 원이면 한 달에 약 330만 원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평생 쓸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증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죠. 게다가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한 번에 큰 돈을 주는 것보다는 생활비처럼 매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의무 고지를 위반해서 청구를 받지 못한 분이 계셨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장애 고지 의무는 사라졌지만 약을 먹거나 또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안정제나 신경 안정제 등의 약을 복용하고 그것도 병원에서 그러한 처방을 받고 계시다면 그러한 사실은 보험 가입 시에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또 장애 고지 의무가 사라졌다고 해도 이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혼동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네, 발달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취업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부모님들이 이 세상 떠나시고 난 이후에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실 때 홀로 서는 것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이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노력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저한테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객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혹은 지금 이용하시는 보험을 보장 분석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좋아하는지조차 알 수도 없게 되죠. 어쩌면 그 길은 쉽지 않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에 큰 의의를 가지고 뭐든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제 인터뷰를 통해서 누군가는 제 두 번째 발달장애인 금융 전문가가 나오실 수도 있겠죠. 감사드립니다.